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투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는 동결 내지는 약간 인상되는 수준으로, 그래도 앞전에 많이 인상시킬 때보다는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상승의 폭이. 그리고 약간 동결이 되거나, 지금 일단은 그런 미국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때도 지금 23년 3월 달에도 인상을 조금 했죠. 4.75에서 5.0으로 0.25%. 미국이 보통 이제 인상할 때 이제 원래 대부분 금리가 0.25 단위로 해서 인상을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빅 스텝, 0.5%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더 크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거를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뭐 이렇게 0.25%만 인상됐고, 이 앞전에도 0.25만 인상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0.5% 빅 스텝이죠. 또 그 전에 보면은 3.25에서 4.0까지 0.75%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보면은 2.5에서 0.75죠.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1.75에서 0.75를 더해서 2.5가 됐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세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빅 스텝은 지금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은 세 번을 밟으면서 급격히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0.5를 한번 조금 둔화시키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인상을 시킨 이제 형국인데, 이제 그래서 금리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쭉쭉 올라서 지금 5.0%가 됐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도 이 금리 인상의 압박을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나라도 인상을 하게 되었죠. 근데 미국보다는 이 인상 폭이라는 게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최근 세 번은 지금 동결이거든요. 3.5로 다 동결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11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8월 달 해가지고 인상이 폭이 미국만큼 이제 심하게 인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대출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지금 난리죠. 대출 이자가,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이 금리가 낮을 때 0.5%를 이렇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 2020년 3월 달 이때쯤에 증시가 급락할 때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0.75였는데 그 이후에 더 낮춰가지고 이때 2월 달부터 약간 조짐이 보여서 3월 달에 금리를 낮췄고, 4월 달에 더 낮췄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낮춰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거의 0.5%면은 뭐 거의 제로 금리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제로 금리 시대에서는 이자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럼 0.5에서 1.0%만 돼도 금리가 두 배가 올라간 거죠. 그럼 이자가 두 배가 늘어난 거고요. 그럼 0.5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제 3.5%까지 올랐다는 거는 7배가 오른 거잖아요. 0.5 곱하기 7. 그러면은 3.5%가 되니까 이제 금리가 7배가 오른 건데, 0.5 기준으로는 이자가 7배가 오른 셈이고, 만약에 3.5의 절반 정도 되는 한 2% 정도 대였다면은 이제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자 부담률이 지금 많이 올라서 다들 대출자들이 지금 이자에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낮을 당시에 사람들이 주식만 투자한 게 아니죠.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요 3.5%에서
더 이상은 지금 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게 아주 지금 약간 좀 희망적인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바닥에서 0.5에서 3.5까지 올렸으니까 이제는 혹시나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고 물가 상승을 잡은 다음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쪽으로 돈이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부동산과 주식은 반대로 좀 호황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은 당연히 돈이 묶여 있으니까 물가 상승은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돈이 모자란 만큼 이 경제가 잘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투자라든지 뭐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내가 뭐 무슨 가게를 하나 차린다. 그럼 은행에 이자가 높으면은 빌리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중에 분명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금리가 이제 분명 떨어지는 시기나 지금 안 오르는 것만으로도 주식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전저점을 높이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골든크로스도 한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래 나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동결 상태로 세 번을 동결을 했죠.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고요. 2023년 이제 1월 요 이후로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상승을 좀 더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이렇게 동결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지금 많이 빠진 만큼 지금 3,3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제 많이 하락한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의 적기죠, 적기. 예. 지금이 딱 하기 좋은 시절인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옛날에 주식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요 정도쯤에 더 떨어지겠나 싶어서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에서 중간중간 매수를 해서 이 손실의 폭을 이제 더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때 중간중간에 샀었던 돈이라면은 이때 사지 말고 지금 만약에 샀다면은 상승 중이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수익이 조금씩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 고점에 잡아도 이미 고점 뚫었으니까 수익이 났을 거고요.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아직은 수익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금처럼 어쨌든 금리가 이제는 올릴 만큼 다 올라갔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고점인 상태에서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그러면은 주식도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이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요 떨어질 때 요때 백날 매수한들 지금 이렇게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에서 이때 매수하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리스크가 컸다는 거죠. 이 구간은 지금 구간은 이제 리스크가 적은 구간인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느냐? 주식을 지금 못 하죠. 주식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에게 돈이 다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쳐서 지금 연끌을 했거나 한 사람들은 이제 빚 갚는다고 이제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가 와도 돈이 없어 투자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금리가 3.5%이 상태에서 내가 연끌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가 높다고 절대 연끌 못 하죠. 그래서 크게 빌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금액도 너무 제한적이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대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이 아닌 그냥 순수한 내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투자했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뭐 고수죠, 고수. 그래서 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또 자금을 모으고 다시 재투자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큰 손실을 보고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주식이란 주자는 보기도 싫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이 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투자하겠다. 분명히 오르는 시점과 내리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코로나 전에도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이 내려갈 때는 차마 못 팔았죠. 지금 다시 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횟수로 보니까 한 9년 정도 주식을 투자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과 맥락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뭐 2008년도에 뭐 리먼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97년도 IMF라든지, 우리는 그런 경제 위기 상황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뒤에 이렇게 빠진 것도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위기보다는 이제 감염병 위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푸른 게 오히려 더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한 2년 올랐고 내릴 때도 한 2년 동안 쭉 내렸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된 사람만이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 총알을 이미 다 낭비를 했습니다. 소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를 이제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좀 정리를 했다면은 다시 또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발만 딱 담근 채로, 몸 전체 담그면 안 되고요. 발만 담그는 비중으로 내가 좀 주식을 다시 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임해 보면은 주식을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하락장에서 손실을 많이 본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상승장에서도 수익 본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락을 했잖아요. 수익 본 사람들은 고수고, 하락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수죠. 그리고 내가 그 시대적 흐름, 돈의 흐름, 주식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고요.